대통령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다. 사실상 친박이 언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늘 아부하고 복종만 해왔지. 보니까 대국민 꼼수 담화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비박이 헤매고 있으면 비박도 역시 같이 탄핵을 받게 되겠죠. 국민들이 그 새누리당을 당으로 존재케 하겠어요. 해산시키고 말지. 탄핵 추진 과정에서 만약 비박계가 헤매면 친박과 함께 국민들의 탄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분입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이 모든 사단을 미리 보고 예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죠? 바뀌니까 우리도 편하네요. 편안하죠. 네. 네. 진행자보다는 대담이 훨씬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자리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는데 그죠? 이게 8분 정도 있다가 가셨어요. 그죠? 15분이 아니고 15분이라 그럽니까? 네. 하여튼 그걸 이렇게 이동한 건 한 8분 정도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샤이 박근혜는 없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인이 네. 이제 불이 난 가게 점퍼 주겠죠. 대통령님 잠깐 좀 얘기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 좀 이따 하겠다. 그러더니 그냥 그 사람 표현에 하면 세단차 타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너무나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차를 이제 막고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 못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위로 한마디 안 하고 갈 거면 뭐 하려고 왔냐 그러면서 되게 막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가셨는데 별로 성과를 못 얻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갈 때는 엄청난 결심을 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난국에 그렇죠. 예, 한번 이제 지지율 4%에. 예, 따뜻한 환영을 받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됐네요. 근데 거기 불난집에 가보면 또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다 위기소침해 있을 텐데 무슨 환영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죠. 네. 제가 볼 때 또 누가 판단했는지 네, 또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감점 요인이 또 됐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뭡니까? 탈당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 뭐 그럼 객관적으로 비박이나 뭐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제 할 과감한. 얘기 안 한 거 봤습니까? 그건 저는,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삽니다. 네. 자, 이게 만장일치 당론으로 이제 대통령 4월 퇴진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일단 그 당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난 하겠다 그랬는데 새누리당에서 정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합의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당론을 정한 겁니다. 근데 네. 또 비박계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다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오늘 뭐 추미애 대표 만나가지고 뭐 이제 결국 4월에 뭐 퇴진하고 뭐 6월에 선거하고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분은 역시 30시간의 법칙을 못 넘기더라고요. 아, 30시간. 하루 전까지 탄핵에 앞장서겠다 해놓고는 또 바로 그렇게 바꿨어요. 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대회에서 갑자기 김무성 대표가 탄핵 깃발을 딱 들고 앞으로 나가다가요. 갑자기 깃발을 내려버렸어요. 국민이 원한 건 탄핵이 아니었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30시간의 법칙을 지키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일관되게 지켜왔는데. 항상 뭘 하겠다 해놓고는 30시간 전에 바꾸거든요, 내용을. 이번에도 이제 예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새누리당이 이제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협상을 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야당이. 네. 근데 야당에서 만약에 협상에 응하더라도 그럼 무슨 타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어차피 되죠. 12월 9일 날은 이제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비박계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는데 비박계인들 민심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국민 꼼수 담화를 한 건데 꼼수는 꼼수에 그치는 것이고 결국 새누리당 비박계원들도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저는 표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표결한다는 얘기는 탄핵이 통과된다고 보시는 저는 거죠? 통과된다고 봅니다. 아, 12월 9일 날. 만약에 네.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표적이 비박계로 갑니다. 새누리당으로도 다 가는 거죠.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로. 그렇죠, 비박계로. 친박은 어차피 포기한 그 네. 국민 밉상이 돼버렸고 그러면 아마 촛불 민심이 새누리당에다 화염병까지 던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 자, 비박은 오히려 다 찍을 확률이 높은데요.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사실을 알게 되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꼼수를 만약에 부린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 반대에 나설 수도 있죠.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라면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봐요. 탄핵이 통과 안 되면 지금 뭐라 그랬죠? 새누리당이 비박계가 다 욕먹고 새누리당 전체가 욕먹을 거 아닙니까? 친박은 욕 당연히 먹을 거 그건 뻔한 거고 그죠? 새누리당은 어차피 국민으로부터 이제 마음이 떠난 정당입니다. 근데 뭐 거기다가 뭐 더 뭐 확인 사살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아, 민주당에서. 예,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뭐 이제 뭐 지지율이 뭐 저 3등으로 내려섰고 더 내려갈 거죠 앞으로. 네. 왜냐하면 대선에 이제 후보도 제대로 못 낼 거거든요. 새누리당 후보가 뭐 나오겠어요? 나와도 뭐 의미가 없는 후보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1년 후 적어도 1년 후 또 길게는 2년 후에는 새누리당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탈당하는 의원들이 없지만은 저는 어차피 새누리당은 없어질 정당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민주당은 탄핵이 부결되나 탄핵이 통과되나 어찌 됐든 꽃놀이패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요. 그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탄핵이 예를 들어서 부결되면 촛불 민심이 이제 광화문으로 가지 않고 여의도로 갑니다. 거기서도 여의도 중에서 특히 새누리 당사로 가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전체를 이제 압박을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국회 해산하라고 그러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다 기억했다가 다음에 이제 재선이 어렵게 되겠죠. 새누리당 당론은 의미가 없다. 이건 어차피 12월 9일 탄핵으로 간다. 야당이 그 당론을 받지 않을 게 뻔한데 네. 그렇게 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촛불 시위가 광화문에서 여의도로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은 아주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가정이 나오는 건데요. 화염병까지 던질 수도 있죠. 아, 이제 그렇게 되면 화염병까지 됩니다. 근데 왜 국민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겁니까? 12월 2일 날 하든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이 딱 눈에 보듯이 뻔한 건데 야당은 이미 이 당론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할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꼼수 담화를 했는데 국민들한테는 이 꼼수가 전혀 안 통해요. 국민들은 뭔 소리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세요인데 이제 정치권만 뭐 이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선. 자기네들 이제 살 길, 대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자기네들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저도 그 일원이면서 네. 저도 책임을 이제 통감한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여의도 민심하고 일반 국민 민심하고 항상 괴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고 아직 문제점이죠. 자, 조기 대선 지금 4월 퇴진 6월 대선 뭐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 당론이 되었는데 이거 반기문 사무총장을 기다리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왜 이게 4월 6월이 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신이 제정신이시라면 네. 이 당에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해체해서 재창당하는 거 말고는 이제 길이 없는 겁니다. 저가 오죽하면 탈당을 했겠어요. 길이 없이 저렇게 치욕스럽게 남아있는 이 탈당을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은 이제 보수 정당도 아닙니다. 보수 세력이 다 빠져나갔는데 보수 정당이에요. 이제 5% 극우 세력만 지지하는 극우 정당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집권은커녕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재탄생하는 것이 되게 굉장히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미랄이 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정현 대표는 또 탄핵 실천하면은 탄핵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우리 정 의원님 말은 탄핵 9일 날 무조건 통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누가 장을 지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는 장을 지진다는 그런 저지스러운 얘기는 안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 그분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질문은 좀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홍문종 의원은 야당이 약 오를 것. 아, 야당 약 그분에 대한 오르려고 하고. 것도 저한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코멘트하고 싶지 예, 않습니다. 조원진 원내대표인가 이분 수석 부대표인가요? 박 대통령 탄핵하면 지도부 사퇴 안 한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원로분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종인 네. 전 대표를 만나가서 이제 자유당 때도 이렇게 정치를 했냐? 어떻게 이렇게 저질스럽고 이렇게 야만스럽게 정치를 하냐? 친박들은. 그랬더니 자유당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왜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코멘트를 해달라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런 그래도 한때 같은 당원으로서 같은 의원으로서 소주도 먹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소주는 뭐 개인적인 거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네. 이제 공사 구분은 또 해야죠. 네. 지금 저는 이제 공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지금 건데. 공적으로. 예. 사적으로는 뭐 상적으로 가깝고. 얼마든지 또. 네. 친박 집단은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친박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예훼손 뭐 하겠다고 저한테 뭐 연락 온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독재를 이제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보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거가 보수인데 독재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늘 그 앞장서고 그게 뭐 표현이 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닙니까 그게? 네. 도대체 지금 어느 때인데 독재를 옹호합니까?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 계셨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검증하고 자료를 모았었죠. 네. 예.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미 강적들 프로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굉장히 이제 밥도 못 먹을 것이다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은 영원히 입 막으실 겁니까? 아니,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아니 TV조선에서 많이 그 조순재 녹취록이 많이 또 보도도 됐고 네. 뭐 그 정도면 충분하죠. 뭐 더 이상 필요합니까? 근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을 거의 신적으로 떠받들면서 그 사람들한테 40년 동안 이용당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개인만 이용당한 게 아니라 나라가 이제 이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조그만 구멍가게를 맡기기도 힘든 분한테 나라를 맡긴 셈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모든 걸 또 재위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새누리당 의원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그뭐 어떻게 찍었냐 안 물어보세요. 그냥 가운데다 찍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기권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 진짜입니까? 그리고 선대위 때 이 황우혁 당시 대표가 이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직책이라도 하나 걸어달라. 근데 제가 끝끝내 도망다니면서 안 맡았어요. 제 일생의 치욕이 될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아, 박근혜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는 얘기를 방송에서는 지금 처음 얘기하신 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욕먹을 짓이죠. 새누리당 이거 의원이. 밑에 슈퍼로 넣어야 됩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 그 근데 당시 저는 새누리당 당원이었는데 뽑지 않았다. 근데 검증 과정에서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차마 양심상 찍을 수가 없었죠. 야, 오늘 발언 이거 오늘 야마 나온 겁니까? 야마 이거 일본 말인데 그 수정하겠습니다. 예.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핵심. 예, 핵심. 야, 최준실 게이트 이 배우는 정윤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정윤회라고 못 바꿔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항상 어느 정권이나 매번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권력형 비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권력형 비리가 왜 나오냐면 내부 권력끼리 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늘 그래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또 너무나 뭐 쉽게 자료들이 막 배포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지금 기획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 그걸 막 발전시켜가지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온 거죠.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정보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 태블릿 PC가 그 방송사에서는 분명히 이제 독일에서 이걸 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가 김희겸 그 기자가 이건 국내에서 받은 건 확실하다. 그건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또다시 혼란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 SNS에서 막 돈.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테일러 피쉬를 JTBC에서 네. 입수한 거 아닙니까? 네, 한 건데 네. 그거를 그때 JTBC에 독일에서 그걸 입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아닌데 그 아. 최순실 건물 뭐 거기서 입수했다. 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네. 이게 사실인지 저게 사실인지 막 거짓 SNS에 좀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또 대혼란입니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가 안을 다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면서 아이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는 거죠. 네, 이게 또 다 뭐 누가 이제 또 그런 작전을 또 피는 건가 뭐. 누가 또 모르겠네요. 작전을 네. 피는 것 같다. 자, 김기춘, 우병우도 조사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뭐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 없지만 지금 여쭤보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저가 이것이 정치다 방송하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2달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도 지겹더라고요. 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왜 요새 저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데 이거 안 하면은 이거 특검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말은 그냥 이제 뭐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 제대로 다 하겠다 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근데 정윤회도 어찌 됐든 이혼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지금 이 정부 핵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윤회는 이제 모든 언론도 그렇고 다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검찰에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그것도 진짜 문제죠. 쏙 빠졌죠. 왜냐하면 정윤회도 거의 10 몇 년 이상을 같이 이제 움직여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개인을 뭐 또 책임을 지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분은 쏙 빠졌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어쨌든 지난번 1차 정윤회 문건 사건도 재조명 돼야지 되죠. 엉터리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우병우 수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죠. 네. 하여튼 검찰이 어떻게 명예를 되찾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이제 의문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옛날에 들었잖아요. 뭐 사촌끼리 서로 뭐 술 먹다가 찔러서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오촌 얘기하는 거. 사촌. 네. 뭐 그것도 유도한 사람이 찔렸어 죽었어요. 네, 그것도 조그만 사람이. 160cm.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가서 목매에서 자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이상한 의문사들이 있어요. 난 그것도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병원 씨 죽은 것도 좀 의문사 같은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우리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하우스 오브 카즈.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정말 거기서도 권력을 향해서 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네. 나는 그런 의문의 죽음들도 재조명돼야 되고 세월호 7시간도 재조명돼야 되고 이제 그걸 특검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쪽 저쪽에서 그래도 정보가 많으시니까 좀 이렇게 듣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저라고 어쨌든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강적들에서 얘기했지만 밝히지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떳떳하지 못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이제 뭐 갑자기 주중대사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고 뭐 미국에서 간호사 장교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헷갈려요. 일관될 질서 있는 꼼수들을 지금 이제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이 그래도 오랫동안 몸 받았고 그다음 몸 담으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삼선하셨고 그죠? 오래 계셨는데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좀 저 카메라 요 카메라 좀 보시고. 글쎄 국회의원을 할 때는 우리가 다 큰 포부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욕먹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왜 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냐 이제 이게 욕먹는 주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만 국민들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주말마다 추운데 나와서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번에도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여의도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비박계 의원들께서 정말 이제는 모든 키를 쥐고 있으니까 정말 이번에는 정말 대의명분에 맞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헌법의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게 좀 해주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게 법 질서입니다. 어떻게 예, 보면. 예. 그죠? 법 질서라고 대통령이 말했지만 또 뭐 새로운 법 질서를 또 운운하면 안 되고 지금의 현 법 질서가 잘 돼 있으니까 네, 여기에 충실하는 게 국회의원. 제발 꼼수 쓰지 말고 대선에 누가 유리하니 뭐니 시간 계산하지 좀 마시고 국민들만 보고 제대로 정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비대위원장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지난번 비대위 안 봤어요? 예, 봤죠? 예? 기억도 안 나잖아요. 네. 이거 이민석. 네. 지금 또 비대위 비대위원장인데. 만들어봐야 또 그게 그거고. 네. 그러니까 해체해서 재창당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인적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 밉상이 된 그 진박인가 하는 사람들이 다 이선으로 물러나든지 아예 정계에서 가든지 해야지 그게 재창당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비대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김성태 의원이 비박인데 네. 좀 오늘 욕을 좀 많이 먹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자, 특별히 뭐 하고 싶은 다 얘기는 다 없죠? 했습니다. 다 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